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 이걸 통해서 아이유 씨와 이종석 씨, 이 두 분 관계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자료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들여다볼 내용은 단순한 연애궁합,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료가 두 사람의 그 에너지적 상호작용, 그리고 어쩌면 좀 운명적일 수 있는 그런 교차점들을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네, 개별 에너지 구조부터 관계의 동력까지 상당히 독특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 분석 보고서가 제시하는 그 두 사람 관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좀 풀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보고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지점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성격이나 취향이 잘 맞는 걸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정교하게 설계된 퍼즐처럼 서로의 에너지가 아주 깊은 수준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종석 씨의 핵심 에너지를 분석한 부분을 보면 숫자 10, 운명의 수레바퀴, 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네. 10번 에너지. 네, 이 에너지가 타고난 리더십, 또 행운을 상징하고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탈 때 가장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런 유형으로 묘사돼요. 맞아요. 근데 또 때로는 약간 수동적이거나 방향성을 잃기 쉬운 경향도 있다고 덧붙이고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아이유 씨의 경우는 분석에서 좀 핵심적인 내적 갈등 구조를 지적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5번 에너지, 자유를 향한 갈망하고 또 6번 에너지, 책임과 헌신을 중시하는 마음, 이 사이의 깊은 긴장감을 말하는 거죠. 아, 자유와 책임 사이의 갈등이군요.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추구하는 에너지 5랑 가족이나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 6이 공존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게 두 사람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종석 씨의 그 유연하고 뭐랄까 강압적이지 않은 흐름 에너지 10번이요. 네, 10번. 이게 IOC가 가진 그 자유에 대한 갈망, 5번 에너지가 억압받지 않고 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어떤 넓은 강물 같은 역할. 그렇죠.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동시에 IOC의 그 책임감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6번 에너지는 이종석 씨의 흐름에 일종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석해요. 아,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거군요. 네, 그의 에너지가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아주고 또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가 가진 핵심적인 딜레마 있잖아요. 아이유 씨에게는 구조 안에서의 자유, 또 이종석 씨에게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가진 흐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관계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관계네요. 그리고 에너지의 음양 균형에 대한 분석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유 씨는 이중석 씨는 양,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네, 맞아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이유 씨가 에너지가 월등히 높아요. 수치상으로 210대에 양 73 정도? 오,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비전이나 직관력은 뛰어난데 이걸 현실로 구현하는 데는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뭐랄까 내면의 건축가 타입으로 묘사돼요. 아하. 반대로 이종석 씨는 양 에너지가 우세해서 양 155대 84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동력이나 표현력이 강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는 추진력이 강한 타입으로 분석되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불균형인데. 네. 그런데 이 자료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 각자의 불균형이 오히려 강력한 시너지를 낸다고 주장을 해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이유 씨의 깊은 비전, 그 에너지가 이종석 씨의 행동력, 양 에너지라는 엔진을 만나서 현실화될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아, 설계도와 엔진의 만남? 네, 그런 비유가 딱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유 씨의 깊이와 수용성, 에너지가 이종석 씨의 강한 추진력, 양 에너지의 균형과 방향성을 대시해준다는 거예요. 아, 서로의 에너지 구조를 정말 이상적으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죠. 그리고 관계의 좀 더 깊은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이종석 씨의 업보의 꼬리, 영어로는 karmic tail,
연결이라고 하죠. 이 개념을 분석하는데요. 업보의 꼴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개인이 이번 생에서 해결하거나 배워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하는 에너지 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종석 씨의 경우는 20번, 심판, 15번, 악마, 5번, 교황자유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20, 15, 5. 어떤 의미인가요? 이 해석이 따르면 과거의 타인의 평가, 기대 이게 20번 에너지거든요. 여기에 좀 얽매였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물질적인 성공이나 어떤 형태의 탐닉 이게 15번 에너지 악마인데 이걸 추구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 생의 궁극적인 과제는 그런 외부의 시선 20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내면의 지혜와 자유, 오를 찾는 여정이라는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특히 공인으로서의 삶은 이런 과제를 더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겠네요. 정확해요. 대중의 평가 20과 또 연예계의 여러 유혹 15에 계속 노출되니까요. 이 과제를 직면하게 하는 환경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이 지점이 아이유 씨의 도전 과제와 연결된다는 분석은 정말 주목할 만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요. 보고서에서 아이유 씨 과제를 비전과 행동 사이에 끊어진 다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근본 원인이 자신의 진실, 특히 좀 상처받기 쉬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크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표현했을 때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이종석 씨의 과제인 심판, 20번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인 거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일종의 치유를 위한 실험실로까지 묘사를 해요. 치유를 위한 실험실이요? 네, 이종석 씨가 그 외부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아이유 씨에게는 내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서로에게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군요. 그렇죠. 이 비판단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유 씨는 그 표현의 두려움을 점차 해소하고 자신의 막힌 부분을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해석이죠. 실제로 두 분이 팬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이걸 뒷받침한다고 언급됐죠. 네, 맞아요. 이종석 씨가 아이유 씨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고 네. 아이유 씨는 이종석 씨를 늘 저를 응원해주고 너는 멋지다 멋지다 해주고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준 믿음직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분석에서는 이게 바로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치유를 돕는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가 제공하는 안전함이 그녀의 용기를 북돋고 또 그녀의 신뢰가 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와, 서로의 성장에 정말 깊이 관여하는 관계네요. 그럼 각자가 가진 그 복잡한 감정적 요구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충족된다고 분석하나요? 특히 이종석 씨 경우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깊은 영환의 연결, 에너지 7 관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에너지 22 관련을 갈망한다고요. 네, 그게 좀 상반되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고서는 그 상반되어 보이는 요구가 아이유 씨의 핵심적인 내적 갈등, 그러니까 개인적 자유 5와 관계 속에서의 연결 및 보살핌 6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그 욕구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종석 씨의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 7은 아이유 씨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려는 성향 6을 충족시켜주고요. 네. 동시에 그의 궁극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22는 아이유 씨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자유를 향한 열망 5와 공명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타협 없이도 둘 다 만족할 수 있다. 네,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느 한쪽을 희생하거나 타협할 필요 없이 깊은 헌신과 연결감 속에서도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그런 독특한 관계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함께이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들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관계군요. 맞습니다. 이들만의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센터, 즉 차크라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심장과 목 차크라의 상호작용이 이 관계의 핵심적인 역학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하던데요. 차크라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면서 감정이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센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이종석 씨의 심장 차크라 아나하타라고 하죠. 이걸 분석하면서 그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다. 수치상 77% 정도로 평가해요. 77%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깊은 사랑과 연민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에너지 16, 탑카드의 영향으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갑작스런 형태로, 예를 들면 심장 관련 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예민한 심장으로 묘사됩니다. 아, 강하지만 동시에 연약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셈이죠. 반면에 아유씨의 목차크라, 비슈다는 진솔한 자기 표현, 특히 부정적이거나 좀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해요. 관련 지수가 좀 낮게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목차크라, 표현과 관련이 깊죠. 네, 여기서 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상호 의존성을 지적하는데요. 아이유 씨가 만약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침묵할 때 이것이 의도치 않게 이종석 씨의 그 예민한 심장 차크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종석 씨가 제공하는 그 정서적 안정감과 비판단적인 태도는 아이유 씨가 목 차크라를 열고 진정한 자기 표현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죠. 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결국 한 사람의 정서적 건강과 균형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관계 속에서 깊은 수준의 소통과 신뢰를 배우고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관계의 중요한 과제이자 또 성장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죠. 그리고 관계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점, 2022년 12월 31일, 그때의 에너지적 의미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해요. 아, 그 타이밍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당시 아이유 씨는 에너지 8번, 정의힘 단계를 지나고 있었고 곧 마스터 에너지 22번, 창조 주기의 정점에 이를 시기였다고 해요. 8번과 22번. 어떤 식이죠? 이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며 창조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아주 강력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네. 한편 이종석 씨는 그 시기에 에너지 9번, 은둔자와 18번 달의 영향을 받는 뭐랄까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단계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분석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요?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성찰과 자기이해, 지혜 탐구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시점의 차이가 관계에 어떤 의미를 구려한다고 보나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다는 거죠. 아, 완벽한 타이밍. 네, 보고서의 해석대로라면 아이유 씨의 그 구축하고 책임지는 에너지 8, 22가 정점에 달했을 때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보내던 이종석 씨에게는 마치 등대와 같은 안정감과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아, 그래서 이종석 씨가 수상소감에서 아이유 씨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언급했던 게 혹시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관계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아이유 씨에게는 새로운 관계의 구조를 세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였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종석 씨에게는 내면 탐색의 시기 9, 18를 거쳐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맞아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두 사람의 여정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형성되는 공동궁합 매트릭스 분석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분석 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에너지는 숫자 15, 악마 카드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15번 악마요. 좀 강렬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매우 강렬하고 또 양면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매력, 깊은 열정, 그리고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강한 유대감을 의미해요. 아, 함께 있을 때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포함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뭐랄까 파워 커플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오, 파워 커플.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15는 의존성, 통제욕, 집착과 같은 어두운 측면에 빠질 위험도 크다고 경고해요. 관계가 서로를 올가매는 좀 건강하지 못한 속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양날의 검 같은 에너지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제시하는 핵심 과제는 이 강렬한 열정과 물질 세계의 힘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이라고 분석해요. 잘 다루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불의 시련과 같은 에너지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불의 실현이라. 특히 이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의 모습, 이게 에너지 14번 절제거든요. 아, 절제. 네, 이 절제 에너지와 실제 내면의 핵심 동력인 15번 악마 에너지 사이에 대비가 있다는 점이에요. 절제 에너지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안정적인 관계의 이미지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하고 이상적인 커플처럼 보일 수 있지만 14, 그 관계의 근본적인 동력은 매우 강렬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열정 15라는 거죠. 아,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외부 시선으로부터 관계의 본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의 역동성 사이의 간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관계의 흐름, 즉 사랑의 방식은 에너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운명적인 느낌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네, 함께 춤을 추듯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공동의 재정이나 커리어 측면에서는 에너지 19번, 태양의 영향으로 밝고 긍정적인 성공과 번영의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하고요. 네,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죠. 다만 이 성공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접근, 에너지 5, 교환과 내면의 힘, 인내, 에너지 11, 힘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네요. 맞아요. 큰 가능성을 지녔지만 그걸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함께 마주하게 될 공동의 업보적 과제로는 에너지 12번, 매달린 남자를 꼽는다고요? 네, 12번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희생, 내려놓음, 그리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희생과 내려놓음. 네, 때로는 관계의 더 큰 그림을 위해 개인적인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가 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겪으면서 자아나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게 16번 탑 에너지로 표현되는데 그런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어두운 측면, 15번 악마의 유혹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요. 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들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조화와 성취, 이게 에너지 21번 세계거든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시련이 오히려 성장을 위한 자극제다. 네,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와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와, 오늘 살펴본 분석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IOC와 이종석 씨의 관계는 이 자료에 따르면 깊은 에너지적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하고 네, 그게 핵심이죠. 서로의 내면적 과제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군요. 특히 외부의 평가, 즉 심판을 넘어서는 법과 때로는 내려놓고 희생하는 법, 매달린 남자를 배우는 것이 공동의 과제로 제시되고요. 맞습니다. 강렬한 내적 유대감, 15-악마와 안정적인 외적 이미지, 14-절제 사이의 독특한 균형 속에서 여러 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이 분석 보고서가 제시하는 관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서로에게 기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지만 동시에 그 강렬한 열정, 15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희생, 12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관계의 주요 도전 과제로 보이는 그 심장, 목 차크라 소통 문제가 역설적이게도 이 관계의 핵심적인 강점과 치유 메커니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약점이면서 동시에 강점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민감한 균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계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제시합니다. 네, 정말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접하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분석 보고서가 제시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볼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창조물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이들의 결합이 각자의 활동이나 혹은 세상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관계를 넘어선 영향력이라?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자료 탐구에 동참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